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오늘은 사법부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나중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5개의 재판 중에서 4개가 중단이 됐죠. 오늘 마지막 하나 남은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이 역시 추후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5개 재판 모두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그 재판부, 3개의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또 위정교사 2심, 선거법 파기환 송심, 이 재판부는 84조,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붙였죠.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데 이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이것이 다수 학자들의 법학자들의 의견이지만은 이 법원에서 그것을 묵살을 하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 심리 날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추후 지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오늘 대북 송금 사건 이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입니다. 수원지법인데 이 수원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를 핑계로 된 이 재판부는 오히려 좀 법적인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냥 그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원지법 송병훈 부장판사 여기는 지금 두 번째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이어서 오늘 대북 송금 사건까지 두 번째 추후 지정을 했는데 어떤 그 추후 지정을 하는 이유가 다른 재판부와는 좀 다릅니다. 헌법 84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번에 그 경기도 법인카드 때도 마찬가지고 이 피고인은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 기일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어떤 그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계속 재판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렇게 선출이 돼서 대통령 측에 앉으면은 대통령 측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는 그 전에 아무리 중대 범죄가 있어도 전부 다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묻어둔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부들이 3개의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핑계로 이렇게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중단해버리니 같이 이제 헌법 84조 이것을 또 들이대기가 민망했던지 아니면은 아예 이재명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느라고 했는지 대통령의 지위,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민심에도 반합니다. 민심은 지난번 대선 때 6월 3일 대선 때 출구조사를 했죠. 출구조사를 했는데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이 출구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 5개의 재판, 그때는 5개 재판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5개의 재판을 전부 다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행해야 되느냐, 계속 재판 중단, 재판 계속 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그때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유권자의 63.9%, 그러니까 거의 64%죠. 64%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무려 87.5%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을 아마 찍었을 것으로 뭐 충분히 추정이 돼서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응답자들조차도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가 42.7%.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가 44.4%.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심인데 이 재판부가 이 민심을 외면하고 법리도 맞지 않는, 그리고 헌법 84조는 뭐 다수 학자들이, 그전에는 민주당도 이것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방어를 위해서 헌법 84조는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 이렇게 하니,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때 각 재판부가 84조에 대한 그 해석을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렸죠. 맡기니까 세 개의 재판이 이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서 중단돼 버렸고, 지금 두 개의 재판, 오늘까지 두 개의 재판은 뭐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재판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새 정부, 어쨌든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해서 일종의 뭐 미럴 무드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 우파 언론도 잘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재판이 진짜 중단이 돼야 되는지 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재판이 지금 속행이 되면은 딱 지금 바로 이재명은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사건이 있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이것이 서울 고법에 가 있는데 재판이 속행이 된다면은 서울 고법에서 이것을 유죄니까 100만 원 이상 선고,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바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언론에서는 이것은 좀 너무 국력을 소모를 하는 것이고 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으로 인해서 보수 우파 언론조차도, 기성 언론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늘까지 5개의 재판이 다 없어져 버렸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중단돼 버렸죠. 이제 앞으로 이재명 쪽에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중단된 것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지금 상태면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죠.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이 밀월 관계가 끝나고, 언론과 밀월 관계가 끝나고, 그리고 또 이 보수 야당이 제 모습을 이제 좀 자리를 찾아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투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이 다시 속행돼야 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실책이 지금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인사파동도 그렇죠. 강선우 임명에 따른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이 되면은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힘이 있을 때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는 그 시도를 지금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보류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은 재판을 법원이 다 알아서 중단시켜 주니까 뭐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이 진행 중인 재판을 전부 다 멈춘다.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그 공소 취소, 정성호, 지금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가 한번 언급을 했던 공소 취소, 이것도 어떤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지금은 하면은 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카드를 그냥 쥐고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이 상태로 가면은 5년 후에는, 그러니까 최장 5년입니다. 이재명이 임기를 다 채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죠. 뭐 보수 정권만 탄핵 당합니까? 우파만 탄핵 당하는 게 아니고 좌파 정권도 탄핵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의 임기 동안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틀기 위해서 또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또 시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서 그런 시도들이 무산되고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한폭탄을 지금 5개째 달았다. 4개의 시한폭탄을 달고 있다가 오늘 또 이 중단되면서 5개째 시한폭탄을 달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은 6월 9일, 대장동 사건은 6월 10일, 경기도 법인카드는 그 7월 1일, 그리고 유정조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에 이미 지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대북 송금 사건이 이 추후 지정이라는 형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잠시 중단된 겁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은 오늘 추후 지정된 이재명에게 끝까지 이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전부 800만 달러가 이제 북한에 갔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특가법으로 징역 10년 이상짜리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것은 지금 오늘 법정에서 중단시켰지만은 법정 밖에서 장외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화영 공범이죠. 대북 송금 사건 공범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본인이 지금 8.15 특사를 요구를 하고 있죠. 8.15 특사를 만약에 해주지 않으면은 이재명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한번 진술을 했던 그 진술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파문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재명이 8.15 특사에서 풀어주자니 본인이 어떤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이 이화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후 지정된 이 재판, 공범 재판은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특사를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정 밖에서, 오늘 법정에서는 이것을 중단시켰지만 법정 밖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그런 이슈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상윤, 이 사실을 좀 알고 있다는,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배상윤 KH 회장이 지금 3년째 해외 도피 중인데 다른 범죄 혐의로 8월 달에 귀국을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과 대북 송금이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하로 삼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지금 오늘 재판을 중단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끄집어내야죠. 장외에서,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서 이슈를 시켜서 국민이 알도록 만드는, 자,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빨리 정비를 해야지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이 또 하나 시한폭탄을 달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